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논리는 이제 30년, 40년 뒤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올해는 이제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5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3천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17년까지 하면은 약 3조 가까이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2040년 정도 되면은 한 30조 가까이. 그러니까 2060년도 같은 경우는 70조 원 이상 추가가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 줬다가 그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하나, 저는 저 민주당의 그 주장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0만원씩 전체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20만원씩 전체 주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도 주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파기했다. 근데 약속을 정확히 파기한 게 아니라 공약을 수정한 거죠. 돌아보니까 예산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대상자인 대한노인회니 뭐 이런 부분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소상하게 드렸잖아요. 이해를 구했는데 그분들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번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사실은 미래 세대 다 주고 싶죠. 근데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 같은 경우한테 줄어든다 그러는데 세부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부담은 어떻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정확히 소외계층들이나 이런 줘야 되고, 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장애나 아니면 아동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지금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가면은, 그래서 아니 곡간 거들나게 시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설령 곡간이 지금 예산이 충분하고 거들 안 났다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5년 후나 6년 후나 7년 후나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부분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김태현 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포퓰리즘이다. 지금은 줄 수 있지만 올해만 주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서 근데 줬다가 뺏는 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덜 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쪽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새누리당이 좀 집권당이니까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는데요. 좀 제대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3조 3천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2060년 정도까지 가면 30조 원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것, 경제 가치가 지금 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60년 후에 가면 그 30조 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쯤에 가면 어르신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시거든요. 이 30조의 차이는 인구의 자연 증가분, 노령 인구의 자연 증가분에 대한 그런 증가 액수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화폐 가치가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김태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미래 가치를 걱정했으면 왜 공약하셨습니까? 그럼 안 따져보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그것이 민주당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공약한 새누리당이 더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65세 이상 전원에게 이걸 드리겠다고 박근혜 그 당시 후보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공약은 2017년까지 80% 어르신들에게 단계적으로 드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TV 토론에서 그렇게 문재인 후보가 묻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미래 재정 문제는 민주당이 훨씬 더 걱정하고 진지하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민주당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렇다면 진영 장관께서는 왜 그러면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안이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이것을 국민과 야당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건 양심의 문제다라고 사퇴하셨습니다. 또 현재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어떤 것에 연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새누리당 안은 지금 물가 상승률에 연계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 복지부 장관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률에 연계하다 보면 국민이 받는 실질 가치가 임금 상승률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라고 현재 정부 설계안의 문제점을 오늘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포퓰리즘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그런 입장은 이제 억친 게 뭐냐면은 지금도 봐봐요. 지금 20만 원씩을 무조건 지급하자고 그러고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에 나눠서 연계를 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연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더라도 90% 가까이는 20만 원을 받습니다. 90% 가까이는 20만 원을 받고요. 10% 정도가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부분은 그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목 잡고 늘어지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거의 다가 지금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좀 화폐 가치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때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요. 젊은 세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가 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일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줄 수 있겠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금전적으로 좀 덜어드리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 같은 경우 지금 어려움을 하나의 정략적인 그쪽 주장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은 그 주장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자꾸 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배고프면은 어려운 사람 먼저 구제를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옷수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책임한 거죠. 지금 자, 이제 제가 7월 지급이 좀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새누리당 안대로 계속 고집을 하면 7월 지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대로 하면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70%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균등 지급하면서도 바로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그 평균 소득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하는 기초노령연금 100분의 5, 그 5%를 10% 한 글자만 여야 합의해서 고치면 내일이라도 바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이 이렇게 중요한 그 이슈를 잘 관리해내지 못하고 야당에게 지금 현재 장관도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마당인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조금 아까 지금 말씀 중에 10%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이 10%다 이렇게 이제 살짝 이해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다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는 어르신들이 10% 정도 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전체 노인의 7%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과 그렇죠. 연계는 다 되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김태형 의원께서 미래 세대를 걱정하셨어요. 지금 현재 부담하는. 그렇다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국민연금과 왜 연계를 하십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가 국민연금을 더 성실하게 오래 장기간 납부하는 지금 이 젊은 세대일수록 나중에 연금은 더 적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젊은 세대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제가 이 문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7년도에요. 국민연금 개혁 합의문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지금 빨간 줄 쳐준 부분에 보면 이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인데요. 국민연금은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왜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왜 국민연금을 점차 줄여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요. 점차 20만 원에서 해마다 만 원씩 줄게 되어 있고요. 30만 원을 딱 납부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한 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그 거죠. 부분도 억진 게 뭐냐면요.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받는 부분이 이제 15년을 지나면은 거기서 1년을 지나면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7천 원을 정도를 적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2만 원을 더 받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13,000원을 더 받는 거거든요. 합쳐서 생각하자 이 네, 말씀이죠. 그리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국민연금 들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국민연금들 피해를 그건 또 재정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머니로 들고 이주머니는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억지가 많은 거죠. 지금 저희는 참 이게 우려스러운 거 제일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정보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냐면 노인들의 소득 추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추이에 따라서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좀 지급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연금하고 연계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이건 세금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세금으로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만 나가는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국민연금이 잘못하면은 노인들이 일어난다든가 앞으로 향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갉아먹는다. 고갈된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려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고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 포퓰리즘적이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번 선정적이고. 따져보자니까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2007년부터 논의해왔던 문제는 뭐였냐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요, 그 당시 법안을 낼 때 통합이 명기되어 있는 법안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계속 통합을 이야기해 왔었는데, 법안도 새누리당이 냈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연계론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태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연금 구조를 잘 만들어야 이런 어떤 고갈도 대비할 수 있고 하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김태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연계 방안이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태흠 의원님, 제발 한나라당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를 잘 좀 한번 보시고요. 당을 좀 설득해 주셔야 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그 부분은 내가 뭐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더 예산을 그다음에 미래를 더 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훨씬 후퇴한, 그렇지 않습니까? 후퇴한 그런 지금 공약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후퇴됐나요? 예를 들어 이게 2010몇 년도부터 하기로 했죠? 지금 늘리는 부분을요? 자, 민주당은 그렇게 공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따져보니까. 정확히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이것을 100%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께서는 20만 원씩 일괄 전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표를 얻기에 유리한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17년까지 8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진지하게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공약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는 2014년부터 주면은, 예산의 규모를 따지고 해서 주면은, 그걸 수능을 해줘야지. 그 말씀이 아니라요. 2017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수능을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좀 뒤로 미룬 상황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조기에 좀 땡겨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저희가 공약을 미룬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도 집권을 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80% 어르신들 늘려가겠다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80%라고 했는데 지금 단계가 아니라 지금 80%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잘 이해하셔야 아닙니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공약을 80% 했는데 새누리당이 70%를 계속 주장을 하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75%까지 양보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도 양보를 안 하시니까 좋다. 그럼 우리도 새누리당 주장대로 70%까지 우리도 합의해준다. 민주당이 양보한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후퇴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의 공약을 후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 지금 현재 수정을 해서 내고는 지금 이 안도 민주당보다 좀 앞선 안이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예. 그렇죠. 공약했던 네. 그 방식보다 지금 70% 하위 70%의 20만 원 전체 다 주자는 거는 네. 더 앞서 나간 공약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의원은 부분을 지금 서민들 얘기하면서 왜 단계적으로 할 거를 왜 일괄 지급하냐 이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참 굉장히 잘한 일이 있어요. 이 5조 2천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산해도 5조 2천억이었거든요.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올해 2014년에 당장 한 글자만 고치면 그렇게 20만 원을 전에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는 반박을 해보라니까요.